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인간관계 이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상과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상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같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는 있는데, 사실 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좀 설친다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애초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낀다던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의 어떤 롤모델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쭈뼛거리게 된다던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된다던가 하는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상과 맞지 않을 뿐이지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무난한 인간관계의 현상을 겪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거나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타인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때도 나오는 조합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평가를 할까 등등등 타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될 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카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좀 쉬고 편안히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노이즈를 끊어낸 채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러 다녀도 사실 그 조언의 내용들이 굉장히 산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답을 정확히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면 그 말을 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을 해준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전할 때 나조차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정성들이 지금 외부로 많이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사람과의 관계성, 특성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재회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바라던 사람에게 좀 연락을 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이다 하더라도요, 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소원해진 상황에서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이 여러분들한테 좀 뜬금없는 연락 같은 걸 해올 수 있는데, 이게 재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시점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좀 해오게 되는, 좀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좀 해오게 되는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소원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연락을 좀 해올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좋은 희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과거에 사적인 접점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중요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조금 소원해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족들 간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주 보고 살다가 이사 가게 되면서 좀 멀리 떨어져 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다,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해도 전 직장 선후배라던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예전 일할 때 동료 거래처 지인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감정선을 좀 나누었던 사람, 사적인 자리, 사적으로 차 한잔, 술 한잔 했던 사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반갑게 맞아 들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언제 연락을 줘도 반가운 사람이다 라고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재회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재회 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재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대방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 치가 떨려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재회 상대방이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난 정말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화를 좀 많이 내셨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거나 순하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특히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좀 세다던가 나한테 좀 화를 냈다던가 말을 할 때 굉장히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라던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의 주관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여기고 있다. 약간 특색 있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끌리고 있는 모습들, 만약에 이게 이성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긴 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소신이 너무 강해서 어떤 양보가 없었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래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유난히 상대방에게는 나의 주관이나 철학을 고집했던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성격이 좀 세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이런 행동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동파적인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의 어떤 변덕이라던가 특정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처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이성의 운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성적인 매력, 특히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너무 주관과 소신이 강해가지고 내가 맞춰주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상대방이 남성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인지를 하셨을 때 몸매가 좋다던가 탄탄하다던가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단한 모습들, 여러분들의 키가 크던 작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짱짱한 느낌을 좀 받았다. 글래머러스한 몸매이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몸에 탄력이 좋다던가 몸매의 바디라인이 좋다던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특징을 좀 보면서 리딩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지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주관도 있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좀 그런 면, 그러니까 에너지틱하다라는 면들이 좀 있는가 반면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센치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상대방은요, 약간 약한 소리를 한다던가 불쌍한 척을 좀 했다던가 아쉬운 소리를 좀 하는 타입이라던가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나랑 전화만 하면 맨날 그놈의 아프단 소리를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적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약간 디프레스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연민 같은 게 있는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나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약간 스스로에 대한 안쓰러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뭐 징징거리는 우리 고모 보는 느낌 요런 거에 해당이 돼요. 맨날 어디 아프다 하고 뭐 요런 말씀 자주 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고요. 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좋게 연락을 해서 항상 엔딩이 나 사실 좀 힘들고 내가 힘들어서 네가 보고 싶고 요런 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텐션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틱하고요. 힘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과는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의지가 된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좀 기력 회복이 된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외모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양한 외모의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저는 키는 작아도 되니까 몸이 좀 탄탄한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등의 본인만의 취향이나 특색이 좀 있으실 건데 상대방 외모에서 내가 좋아하는 특색이 좀 도드라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나이 든 할아버지가 안경 쓰시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좀 안경을 즐겨 쓰신다던가 여러분들이 뭐 할머니들이 염색하고 빠마머리 하는 것보다 그냥 길러서 흰 머리 예쁘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그런 분이라던가 하는 거예요. 가족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꽂히는 그런 스타일, 외모적인 타입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직업 자체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다 하더라도요, 뭔가 변화 변동이 큰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지향적이고, 만약에 안정지향적인 기업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분이 자금과 관련이 돼 있는 일을 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다. 재경부에 좀 계신다던가, 아니면 투자 관련한 업무를 좀 하고 계신다던가 CFO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돼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직장 자체가 안정성이 있는 곳을 다니고 있다던가 하는 특성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어서 직장 같은 데는 안 다니고요. 은퇴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먹고 사실 만큼의 경제적인 기반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만나게 되신 상황 보면서 리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상대방 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오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리딩도 곧 다가올 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분 쪽에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내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락처럼 그런 식으로 오실 것 같아요. 먼저 대뜸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났다라기보다는 전화 연락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던가 카톡이나 이런 걸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떠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본다라는 표현이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자니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거 봤는데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번 해봤어 라는 등의 약간 센시티브한 감정적인 부분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 사람이 연락의 어떤 빈도나 방식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분명하게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화 연락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떠보다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꽤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할까? 차 한잔 할까? 아니면은 내가 니네 집에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뭐 공적인 영역의 일 때문이라던가 돈 문제라던가 이런 거가 아니라 단순한 이제 감정의 문제, 감정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경우에도 그렇고 가족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 내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쏠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을 좀 하게 되고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성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성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분이 조금 다시 한번 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외를 좀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제외를 해서 두 분이 연락도 하고 만나게 되시고 실제 어떤 밤을 보내는 것까지도 좀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두 분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셔서 그런지 서로가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 집에 놀러 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밀접하게 접근을 해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척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안 괜찮아요. 안 괜찮고 약간 걱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되게 괜찮은 척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나는 되게 잘 살고 있고 여유가 있는데 너는 어떠니? 같은 느낌으로 오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안의 초조함이라던가 불안감 같은 것들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상대방 분의 컨셉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노련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미숙함이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조금 순수한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성관계가 그렇게 노련해 보이지는 않고 다른 데서는 노련해도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조금 주눅이 되는 타입이 아니실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합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기 어필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서 딱히 더 하시거나 이분한테 노력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SNS에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올린다던가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섹시하고 예쁜 모습으로 바꾼다던가 이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좀 알아서 접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하게끔 자극을 주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매력 자체가 좀 셉니다. 상대방이 인지한 것도 그렇지만 이 카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정말 외모가 너무 섹시하고 예쁘다던가 이렇게 스타일이 좋다던가 하는 어떤 자극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필을 한다는 거는 나 이렇게 예뻐 귀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 본인의 어떤 끼와 매력이 발산되도록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을 좀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 상대방 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좀 포인트 삼아서 SNS나 다른 부분에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인간관계 이슈 좀 보도록 할게요. 골치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유를 모른 채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 등등등 조금 여러분들이 본인의 문화와 맞지 않는 피드백이나 어떤 상황 속에 좀 처해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다 또는 누군가가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이런 모습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겪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는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동성, 이성을 나눠서 동성은 너무 힘든데 이성은 꽤 편해 라던가 아니면 좀 반대로 동성은 너무 편한데 이성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던가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나눠놓고 특정 카테고리의 부류의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2번을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렇게 맞지 않는 부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요, 약간 골치를 썩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사내에서 상급자이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얘들 속을 모르겠다.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난 저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약간 요런 것들. 세대 차이나 벽을 좀 느끼고 계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안 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막 초음파 쏘듯이 저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때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카드에서는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꼬아서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의도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짚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어떤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인간관계일수록 내가 꼬아서 생각을 한다던가 그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사람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과는 좀 안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소통을 과거에 많이 했었다. 라기보다는 좀 이제 막 해나가는 과정이다. 요런 느낌들이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좀 자연스럽게 만나셨다던가 공적인 자리에서 인연이 됐다던가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거래나 계약, 회사 생활을 하다 만나게 되신 분, 아니면 내가 뭔가 배우러 간 곳에서 만나게 되신 분, 이렇게 공적인 영역을 좀 끼고 알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분과는요, 좀 공적인 영역에서 만났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나랑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최근에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오랜 인연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알게 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정도, 최근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내가 좀 인지를 하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과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성이 좀 더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상대방 분과 대화를 할 때 특정 지점이 좀 잘 맞았다, 우리가 쿵짝이 있었다, 서로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한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만큼 어떤 호의적인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는 지금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알아나가는 단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안면을 튼 지 자체는 오래됐는데 알고 있는 정보는 없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을 튼 지는 1년 전 정도이지만 아무 접점이 없다가 최근 한 3개월 이내에 대화도 나누고 접점이 생기게 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 케이스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서로 사적인 대화라던가 본격적인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서로가 약간 요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나랑 동료 같다라는 생각들. 가끔 가다가 우리 누군가를 딱 만나면 눈빛만으로 저 사람 나랑 같은 부류인 것 같은데 할 때 있잖아요. 약간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리딩을 꼭 이성과의 관계성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는데 나의 어떤 직속 상관과 쿵짝이 좀 유난히 맞을 수도 있죠.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유난히 나랑 잘 맞는, 쿵짝이 맞는, 생각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봤을 때는요, 이분이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일단은 굉장히 동안이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 보인다, 풋풋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외모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성격 보통이 아니네 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성깔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다,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뜨거운 사람이다. 레드 2번, 3번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겉보기와 다르다라는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좀 순수해 보이고 뭔가 애기 같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 미숙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근히 성격도 급하고 불같은 면이 있고 지기 싫어하는 어떤 전투 욕구 같은 것들도 있는 사람이다. 승부욕 같은 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저는 체력이 있어요 없어요를 다 떠나서 상대방 분들이 봤을 때는 이깟 깨물고 하는 도끼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원석처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나의 상사라던가 직장 내에서 만난 동료라던가 귀인수 같은 개념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나를 좀 재미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은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저 보통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여기실 가능성이 높겠다. 만약에 이성의 운으로 지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동안이고 어려 보이기도 하고 어쩜 깨끗해 보이기도 하는데 은근히 섹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새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제가 저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사람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 상대방 분이 특히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성의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보면은 불타오르는 감정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막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막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을 야망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특징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그 외모적으로 되게 멀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깨끗하다? 단정하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화려하게 꾸민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뭐 비싼 옷을 입는다라기보다는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입으시는 분, 뭐 구김이 없이, 보풀이 없이 이렇게 좀 관리하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외모가 꽤 준수할 가능성이 높겠고 여러분들도 약간 동안이라던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상대방 분들도 그 나이처럼은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 인상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 좀 환하고 밝고 이런 느낌이 있는가 반면에 맑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죠. 상대방은 좀 인상이 맑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끔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신 분의 느낌. 잔머리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못 보시는 분일 가능성도 높겠고 피부톤이 하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피부가 하얗지 않다 하더라도 피부 결 자체가 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이분도 한 승부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의 직장 상사를 만났다라고 하면 자기 주니어 만난 느낌일 거예요. 자기도 승부욕이 좀 있고 어디 가서 지기 싫어하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나 젊었을 때 딱 이번 같았지 요런 소리 하실 분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성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연애 주도권을 자기가 주려고 하는 성격. 만약에 특히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다라고 하면 남자는 뭘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책임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죠. 남자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게 부정적인 방향성에서의 가부장적이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타입이다. 그 정도의 쪼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요. 그만큼 자존심도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체도 굉장히 높으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지금 어떤 직업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고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만나기가 힘드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 하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요. 자기가 일 끝나고 나면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 자체가 어떤 산업 분야나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좀 온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회사 내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나의 상급자분이 매일 다크서클이 점점 진해져요. 이럴 것 같고요. 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고백을 한 분이 정말 너무 피곤해 보여요.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분이요 연락이 안 되는 건 진짜 바쁘고 연락을 볼 시간이 없고 답변을 할 짬이 안 나서일 가능성이 너무 높겠습니다. 두 분이 만나게 되시는 상황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그 두 분 중 한 분이 이동을 하게 되시면서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동을 하면서 이동한 자리에 그분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요런 있습니다. 케이스가 뭐 예를 들면 이성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었는데 이제 같은 사내다 보니까 사내 커플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한 분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다던가 이렇게 관계 진전이 있다던가 이럴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곳에 나의 상사를 만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오랜 시간을 무언가를 끝내고 이동을 한 자리, 특히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뭐 상대방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중 누군가가 분명하게 어떤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적인 영역 사내에서 좀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취미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러 간 곳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 운동해야지. 운동 진짜 해야지. 라고 이제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마음을 먹고 정말 1년 만에 운동을 하러 갔어.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고심 끝에 한 이동수를 끼고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거는 이동과 관련이 돼 있어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동을 하셨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3개월 이내에 내가 이동을 한 그 장소나 상황 자체에서 사적인 관계로 좀 발전이 되는 누군가를 만난다 라고 하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추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두 분이 만나고 계세요. 이제 접점이 있고 두 분이 이제 만남을 해서 어떤 대화라던가 감정을 쌓아나가고 교류를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상황은 이건 과거의 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대방 분이 좀 다가오는 방식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동이네. 그러니까 두 분 중 한 분이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이동과 관련한 이슈로 좀 다가오게 되는 건데 약간 상대방 분이 성급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 이번님 뭐 이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을 향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좀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뭔가 감정을 숨긴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요. 감정 표현이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안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뭔가 노련하고 세련되고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묻고 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모님 저기 저랑 점심 좀 먹을래요? 할 말이 있는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잡는다던가 세련된 방법은 아니죠. 이런 식의 접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저의 상급자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이 너무 바쁜데 자꾸 여러분들에게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막 여러분들한테 쏟아주고 뭐 하면서 계속 자기랑 대화하고 자기랑 뭐 일을 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가오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제 다가와서 말로써 아니면 어떤 연락처를 묻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길 가다가 누가 제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그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일을 허겁지겁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서 저기요 번호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투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온다라고 하는데 온라인상의 만남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리적으로 다가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연락처를 묻는다는 등 좀 약속을 잡는다는 등 이런 행동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삶의 이면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약간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든 연애적인 부분이든 좀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 좀 만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높아서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만남 자체는 공적인 영역이었는데 사적인 영역으로 어떤 변모하게 된다,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성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의 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동료였는데 또는 같이 뭔가 배우는 같은 클래스의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변모하게 되는 다른 이중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의 상급자에 대한 이야기다. 연애는 죽어도 아니고 상급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귀인이 좀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상급자 분이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카드에서는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빛이 좀 되어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요. 상급자인 경우에는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잘 도와주고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나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만나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인간관계 이슈 좀 보자라고 하면 좀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짝사랑이나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지 너무 오래되었다. 어떤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제 인간관계가 좀 습관적으로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좀 그러시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바운더리가 좀 한정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짝사랑이라던가 재회 상대방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뭐 감정이 깊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간 상태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루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움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과히 하지 않으시는 상태, 그리고 고착화되어 있는 관계성이 좀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에서는 좀 새로운 인간관계라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생활 환경 반경 자체가 너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집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곳에 좀 간다던가 뭘 배우러 간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좀 새로 만난다던가 소개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상태를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연애를 참 잘하는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연애를 매번 실패하고 다시 잘 시작을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플이 됐든 그냥 지나가다가 연락처를 물어보든 일단 자기는 마음에 들면 간대요.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면 사람이 단순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 하고 내가 먼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방어적인,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누적되어 온 과거의 어떤 경험치, 상처 이런 것들이 기반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루한 편견 같은 것들도 좀 이런 행동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카드에서는 그것 다 차치해놓고서라도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이 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나서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이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물기를 터주는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지 관계성 특성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도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縄張리만 있는 사람이고, 일단 두 분이요, 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비슷하신 분들이고,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상대방일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연애다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정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남사친이 여사친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분이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서로 뭔가 트윈 플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상대방과 굉장히 긴 시간 알아오셨더라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서로가 별 말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다. 뭐 이런 관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패보다는 이제 9패죠. 9패. 굳이 따지자면 9패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연애적으로 오시던 아니면은 그냥 나의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오시던 마찬가지입니다. 귀인으로 오시던 이분은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안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이 그 뭔가 용건이 없으면은 굳이 교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라고 해도 용건이 있어야만 서로 연락을 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느낌이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서로 먼저 연락 안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고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SNS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잘 지내는가 보다 뭐 이러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성의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아예 정보를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회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9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6패는 전혀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이다라고 해도요, 두 분이 이제 오랜 시간 좀 알아왔다. 우리가 굳이 매일 연락하고 매일 수다 떨지 않아도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한 1, 2년 만에 만나도 어저께 만난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요. 여러분들과 이제 과거에 교류는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참 뭐라고 하죠?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너무 과거의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된 헤어진 연인 같은 느낌이 물씬 들어요.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옛날 사람 생각하는 느낌이고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 오래된 인간관계, 내 추억 속의 사람, 막 이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약간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좀 지켜봤던 느낌들도 있고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버겁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나한테는 조금 버거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 자체가 조금 진중한 타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그 진중한 여러분들의 타입을 힘겨워한다는 등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두 분이 좀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닮은 꼴인데 뭔가 방방 뜨고 막 이런 타입의 닮은 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분 다 좀 말수가 없거나 차분하거나 너무 진중하거나 이런 거죠. 한 분이 좀 방방 뜨면서 텐션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약간 말을 안 하는 느낌이 있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실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뭔가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다. 그게 좀 마음의 부채감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특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약간 뭐랄까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약간 예술가이신가? 약간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예민하시고 약간 직업의 특수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상대방 분이요. 좀 남들은 캐치 못하는 것들까지도 캐치를 잘 하시는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 보면은 굉장히 예리하거나 자기만의 감수성으로 뭔가 해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이게 좀 전환이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예술가나 문화 예술 계열에 좀 종사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뭐 의사라던가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직업이 좀 특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뭐 예술가라던가 의사처럼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얼굴에서도 진중함이라던가 무게감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색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옷을 입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 같은 게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헤어지신 지 좀 오래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뜬금없는 연락 같은 느낌도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인지 거리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시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색함이 좀 보인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되시는 상황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를 재회나 이성운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 어떤 느낌도 드냐면 여러분들이 아빠 미워하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나는 아빠를 너무 닮았어. 그 아빠나 나나 서로의 안부를 잘 안 물어보는데 오랜만에 연락이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깝지만 먼 사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 조금 어려워하신다. 이런 느낌들. 어려워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어려워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워낙 좀 과묵하거나 말이 없으신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요. 두 분 중 한 분이 상대방 분이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그냥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어디야 뭐 해 하고 만나러 오시는 느낌이 있어요. 연락 띡 하고 내가 지금 당장 글로 갈게 하면은 그 저돌적인 행동력을 이분답지 않게 보여준다라고 해요. 이분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런 행동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말수도 안 하고 조금 잠잠하신 분이에요. 뭔가 지켜보는 타입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행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이 좀 행동력을 보여주셔서 네, 당장 너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행동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저돌적으로 오셔가지고는 사실 막상 만나면 굉장히 차분하고 이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관계 제안 같은 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재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면서 네가 결정해 라고 하시겠죠. 찾아온다라고 하면. 근데 그때 재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재회만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결혼이나 재결합을 먼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거면 나랑 이렇게 해. 아닐 거면 이참에 완전히 헤어지자 하고 여러분들한테 칼자루를 넘겨주는 형태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좀 고심을 하시다가 행동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생각 같은 것들을 말끔하게 전달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다. 정말 이야기처럼 아빠 미워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하니 해서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다가 갑자기 들어와라 막 이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택권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뭔가 도움을 주려고 제스처를 취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도와달란 말을 워낙 안 하니까 그냥 회사 앞으로 찾아갈 테니 밥 먹자 해서 밥 먹다가 얼마 필요하니 막 이렇게 해서 돈 쥐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가족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어느 방식으로 오셔도 이제 상대방 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마음을 그것 정도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방식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막 이렇게 세련미는 전반적으로 없어요. 세련되고 이런 건 아닌데 한번 결정을 했으면 본인이 결정한 것을 밀어붙이시는 강단 같은 게 있고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롱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연애다, 재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막 장기적인 미래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신뢰감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보이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힘든 같은 것들을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세워놓으신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고 좀 반영을 나름 하시려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 분이 조금 꼬장꼬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잘 안 고치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상한 속고집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상대방 분은 세련미는 없지만 굉장히 진실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진짜 3번 리딩하면서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정말 좀 무뚝뚝한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뭐냐면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오는데 내가 비에 젖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고 있지만 우산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는 비는 비대로 맞지만 나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우산 씌워주고 있는데 나는 나의 슬픔에 빠져서 몰라요. 이나마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힘들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고 자기는 다 젖어가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를 잘 못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등 뒤에서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누군가가 늘 항상 있어왔고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사실 이성도 이성이지만 항상 나를 이렇게 등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가족,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시지 않으실까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분이시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걸 인지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인간관계 이슈 좀 보자라고 하면 지금 변화 변동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인간관계의 어떤 깨어짐, 해체, 그리고 다시 재결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직이라던가 이사가 결부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변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회 현상이라던가 나의 상황적인 이슈 때문에 인간관계들이 변화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통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기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당분간 인간관계에 어떤 물갈이라던가 변화 변동수가 계속 들어오실 것 같긴 하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 우리가 공고하게 쌓아놓은 어떤 선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안 좋은 비밀을 갖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는 시기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운기적인 특성이기도 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뒤 흔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나도 이제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도 하고 내가 또 깔끔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활용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인간관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슈는 여러분들의 어떤 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사주를 볼 줄 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대운이 변화하는 시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가 자꾸 이슈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성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다른 10년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좋은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사람들 떨어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누군가의 진심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시기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사람과의 여러분 관계성 특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좀 알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9패 이야기가 많죠? 6패는 거의 안 나오네. 여러분들과 이미 알고 있었다. 안면이 있었던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인간관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유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던가 과거에 나랑 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 과거에 이전 회사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 뭐 이런 식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 되게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람이고요. 나랑 같이 일을 좀 해봤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지향해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적으로 변호사를 좀 만났다던가 회계사를 만났다던가 하면 그런 분들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과의 어떤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연애적으로 저는 공적인 부분에선 그럴 거 없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재회를 바라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과는 이제 연애의 어떤 특색 자체가 약간 뭐 따뜻하고 알콩달콩하고 그런 느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조금 주도하셨던 느낌이 있다. 한 분이 조금 연애를 리드하셨던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가 이제 상대방 분과의 관계성을 좀 보자라고 하면
공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들이 물씬 나요. 그래서 내가 뭘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 아니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만나게 됐던 사람, 전 회사 대표님, 뭐 이런 분들 연락이 오게 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전 회사 대표님이 어느 날 4번 뭐 하니? 요즘 너 어디서 뭐 하니? 뭐 이런 연락을 해 오신다던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상대방 분과의 관계성이 딱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고 꽤 괜찮은 상황이고 잘 지낼 수 있고, 다만 이제 긴 시간 연락을 안 했을 뿐이죠. 그냥 서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좀 지냈던 그런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뭐 회의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 회사 안 올래가 되겠죠. 나랑 같이 다시 일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같이 일을 하셨을 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성과도 나오고 나름의 어떤 보람도 있었고 손발도 꽤 맞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연락을 좀 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 시점에서의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상대방 분이 이성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다. 정말 그 매력적이다. 통통 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본다.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끌림도 분명하게 있다. 근데 그게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 분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인데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온다일 가능성도 꽤 있겠습니다. 같이 일했던 이성의 선배인데 우리 회사 오라고 한다는 둥. 그랬는데 이제 그 선배가 나를 좀 남자나 여자로 보고 있다는 둥.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이 이성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용건과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매력적인 부분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성이 좀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면이 있고요. 이게 연애를 했던 상대방이다. 제외다. 분명하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은 그냥 내 거야. 왠지 모르겠지만 4번은 그냥 내 거야.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도 그냥 4번은 내 사람이야. 이런 느낌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떤 소유욕 같은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시는 느낌들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뭐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이슈로 연락을 받았고 동성이고 뭐 요렇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괜찮냐고 생각을 하면 일단 나랑 잘 맞는다. 4번은 나랑 되게 잘 맞는다. 나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4번은 독특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또 나름의 괜찮은 부분이다. 그런 본인의 어떤 매력이나 튀는 색깔들이 일을 할 때 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욕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인가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내고 일 하나 맡으면 잘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이분이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죠. 어떤 면이든 4번과 나는 되게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연애적인 부분이다, 이성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킨십 진짜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 분은.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느낌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대방의 특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요, 좀 개성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분도 만만치 않은 독특함이 있으신데, 일단은 상대방 분이요, 약간 동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또래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외모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했다라기보다, 관리도 잘 하신 분들 많긴 하겠지만, 원래 이제 뭐 중안부가 좀 짧고 동안의 얼굴을 좀 갖추신 분들 이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베이비 페이스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 약간 볼살이 있다, 젖살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하고요. 뭐 체형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형이 막 우락부락하다던가 뭐 이런 느낌들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아기 같다, 동안이다라는 이야기만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조금 맑은 느낌들, 깨끗한 느낌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안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이 대비 보셔야 돼요. 나이 대비 비교적 동안이다. 동안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안부 짧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따져봤을 때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투 같은 것들도 어리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중하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볍게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은 좀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빨리빨리를 외치시는 분이라 이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타입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내라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보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근질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목표지향적인 모습들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셨을 것 같다. 아무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좀 만나셨던 분이지 않으실까 싶은 부분들. 그리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멈칫거리는 거를 잘 못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한테 맞춰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방 분이 성향이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 손발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적인 부분은 이분이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직장 자체가 제조업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생산해내는 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 창의성을 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발이라던가 기획 같은 경우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직업이나 그 일 자체가 뭔가를 산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조업도 해당이 좀 되고요. 기획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꾸리는 사람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나게 되시는 상황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약간 우는 소리를 하면서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상황이 안 좋아 경기가 그렇잖아 하면서 한번 볼까 하면서 술 한잔 하시거나 저녁 드시거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나게 되실 것 같다. 상대방 분이요, 그 성향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솔직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징징거리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목표지향적으로 나가면 주변을 잘 안 돌아보다가 자기가 힘들면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는 소리 좀 잘하는 타입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뭔가 나쁜 게 아니고 본성이 나빠서 이기적이라서 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그러신 거고 그런 식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좀 아프다, 힘들다, 좀 어렵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실 것 같다. 직장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누군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 4번아, 이거 진짜,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애적인 측면의 접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나랑 술 한잔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우는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감정에 소구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던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에다가 조금 소구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날 도와줘. 나 이렇게 힘든데 한번 봐줘. 막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이 약간 징징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자존심이나 약간의 꼬라지를 피우는 느낌이 있다. 독특하신 분이네, 진짜. 뭐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랑 만나신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는 소리는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못 내려놔. 약간 요런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방식을 좀 더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징징대면서 온다니까요. 힘들어 막 이러면서 와요. 나름의 본인의 어떤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거 해가지고 많이 먹혔던 거예요. 징징거리고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그래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도와줬던 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가오시는 모습들이 있고 본인이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어필을 하세요. 재밌네요. 내가 많이 힘들어, 쉽지 않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니, 막 이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신다. 근데 좀 재미난 게 여기에서 이제 본인 이야기만 좀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안부는 그냥 인사차 묻는 정도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한다던가, 접근을 한다던가, 이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힘겹게 말을 꺼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 말을 4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약간 면이 안 셀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고, 이건 알고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사실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 이분을 좀 받아주실 수 있냐 없냐를 보면은 그건 그냥 4번 여러분한테 달린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이분을 꼭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러한 거를 권장하고 있진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봐서 마음에 들면 받아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분이 연락 오는 거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계성은 좀 잘 지켜나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분은 아니고요. 거절을 하신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어르고 달래시면서 관계는 좀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고 이렇게 고고하게 본인의 자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쉬워하면서 오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SNS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고고하고 도도한 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 향기에 이끌려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을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고함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점을 좀 카드는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품만 잘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실 분들, 현재 인간관계 이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 나만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뭔가 손을 놓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남, 장녀라던가 집안의 가장이라던가 내가 우리 집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라던가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 부담감, 부채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일을 좀 맡았다라고 하면 업무가 좀 과중하다던가 누군가를 날 돕는 게 아니라 일을 좀 얹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책임지는 것 자체가 지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책임과 의무를 내가 어떻게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좀 하려고 가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번아웃이 살짝 고민이 되는 카드이기는 해요. 책임감 같은 것들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0개의 인스피레이션 카드는 전형적으로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이고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분을 적정하게 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이름을 하시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멀리 못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쳐버리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에 적정하게 체력 분배라던가 부담감의 분배 같은 것들을 주변에서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차라리 빠져나오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상황상 내가 누군가한테 책임을 좀 분배한다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슈를 굳이 꼽자라고 하면 날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 정도? 워킹맘인데 남편도 부모님들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들? 이런 거에 좀 더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운해라기보다는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 완수하는지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아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특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는 약간 여러분들이랑 레벨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동류라고 하죠. 동급이라고 하죠. 이분과의 관계성은 아마 초면일 가능성이 꽤 높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면이 있었다라기보다 안면이 있었어도 접점이 없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까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어떤 관계성이 좋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있는 그런 경쟁자,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 뭐 요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규모가 큰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랑 입사 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동기라고 하면 면접 볼 때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경쟁 활동을 거쳤었죠. 하지만 저 친구는 이쪽 부서고 나는 이쪽 부서다 보니까 어떤 접점이 없어. 얼굴만 알아. 인사만 해. 동기라는 것만 알아.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크게 생각을 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상은 그런 사람이 있었지. 누군지는 알아. 근데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은 좀 하고 계시고 얼굴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호의적이시진 않고 약간의 경계를 세우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다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관계성을 보는 거라서 상대방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을 내가 두고 본 건 아니니까 좀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바가 적다, 아주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회사 생활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동기가 딱 들어오는데 경계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류? 아니면 입사를 해왔는데 나랑 비슷한 레벨, 내가 대리인데 상대방도 대리인데 저 사람 어디서 뭐 잘하고 왔다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약간은 어색한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의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들이 쉬운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너무 벽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만 믿고 싶고 여러분들이어야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여러분들이 그 운을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슈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기댄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서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손발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잘하고 뭔가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약간 그 분야에 대해서 고인물 같고 이런 걸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성운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방이 조금 저 사람 괜찮을까 하고 경계가 좀 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감인 건 아니죠. 호감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호감을 꽤 느끼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심을 굉장히 강하게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퀸이 나를 볼 때 너무 이렇게 방어적인 것 같아. 너무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서운함 같은 것들도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쉽게 놓을 생각은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약간 대화가 잘 안 통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측면을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의 방식이라던가 말하는 화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좀 의지하는 면이 있고 좀 뭔가 우러러보는 면이 있어요. 뭔가 같은 급이지만 나보단 더 잘하지 않나? 실력이 좋지 않나? 막 이렇게 여기는 거. 이성이다 하더라도, 퀸이라는 사람 되게 멋있다. 좀 잘난 것 같다. 부럽다. 약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리감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묘한, 모습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왜 경계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디 가서 미움받는 타입은 아니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오히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의심스러우실 것 같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약간 이렇게 여기실 것 같다. 외모적으로도 상대방이 약간은 조금 있어 보이는 외모나 착장 같은 것들을 스타일에 좀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허세 있는 거 아니야? 네 돈 막 펑펑 쓰는 타입 아니야? 명품이라고 하면 사조금 못 쓰는 타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만큼 상대방이 인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봤을 때는 저런 타입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 상대방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 분은요, 약간 어떤 느낌에 해당이 되냐면 엄청 부유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가지고 마냥 해맑은 사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옷도 되게 이쁘고 좋은 거 입고 다녀.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진짜 간신히 장학금 따내면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진짜 길을 써서 여기 들어왔는데 왠지 낙하산빌 나는 애가 신입사원인데 명품으로 위아래를 딱 빼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제 퀸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쟤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인상은 좀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방 분이 실제 부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자란 환경이라던가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는 어떤 나의 경계심 같은 것들을 건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약간 조금 쎄함을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외모나 분위기상 뭔가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전투적이고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이런 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름에서 오는 경계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는 꽤 밝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솔직하고 나름의 자상함이라던가 다정함 같은 것들이 원래 있는 사람이지 사기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됨을 좀 카드는 미리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고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철벽을 세울까봐 미리 말을 해줍니다 라는 느낌으로 카드가 나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사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선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대등한 관계에서 마주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리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대리, 여러분들이 과장이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좀 비슷한 직급이나 직책.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약간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별도로 돌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현금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만 조금 부유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실속도 있는 사람인데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좀 큰 기업이었는데 거기 회장 아드님이 기획팀의 발령을 받았거든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분이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낙하산이죠. 회장님 아드님이니까 낙하산인데 그분이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 꼬냑만 먹을 줄 안다. 막 이러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그런 보는 느낌이에요. 거리감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 근데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심을 이해는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심성이 괜찮은 분이니까요. 너무 마음의 철벽 같은 거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나게 되시는 상황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일을 하시다가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내에서 만나게 되신다, 거래처에서 만나게 되신다, 약간 요런 흐름들이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만난다라는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인연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묘한 선을 굉장히 잘 지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하시는 것과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묘한 경계의 선을 좀 잘 타시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례하지 않게끔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방 분이 조금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인내심이 있는 분이다라는 게 좀 카드에서도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을 좀 대한다라고 해요. 급하게 우리 빨리 친해집시다. 같이 일하려고 하면은 빨리 친해져야죠.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다 해도 우리 빨리빨리 이제 결혼 날짜 잡으면서 뭐 안 만날 거면 만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그시 좀 여러분들을 장기간 두고 보려고 하는 스탠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원래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느긋하신 타입이시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체근질하지 않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보이는 두 분이 만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성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두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도권이나 자기 고집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자기만의 쪼가 있긴 있어요. 그냥 마냥 호구 뭐 이런 타입은 아니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을 좀 많이 발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렝스 카드에서 좀 보여지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맹수를 길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여인이고 맹수가 여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인내, 마음을 열기까지의 어떤 무언가 노력을 투하하면서 좀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지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곤조 같은 게 있으세요. 가치관, 곤조, 기준점 이런 게 분명하게 있는 분이라서 그걸 양보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선이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도 상대방 분이 뭐 여러분들 비위를 맞추려는 대화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주관이나 소신이 있어서 나름 솔직하게 하지만 세련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사람은 약간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는지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성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정말 한번 친해져 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이 여러분들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꽤 괜찮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행운 좋은 카드에서도 이렇게 별자리를 그려가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카드는 하나의 별과 다른 별을 이으면서 별자리를 그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열려요. 그 선택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운명의 별자리를 그려가는데 이분과의 관계성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운명의 흐름을 타서 만나게 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이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그려나갈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성으로 한번 잘 발전을 시켜보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케이스가 이 카드가 아닐까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카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퀸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다가오게 되는 사람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보다 더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해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지 미리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시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본인의 생각 정리를 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